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제발 좀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검찰 본연의 목적을 가진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청이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은 더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 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으로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 주십시오.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힘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새롭게 들어서는 검찰 공화국을 위한 친위부대이자 칼로 검찰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당장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 없는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관종짓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 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일 뿐인 거죠. 정의당이 저렇게 나오면 결국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본회의 쪼개기로 대응할 전망인데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회기엔 같은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국회를 2, 3일간 매일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부결해 붙이면 정의당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이전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인데요. 또 여기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변수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선 박 의장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사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4월 23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기엔 빠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3일 이후 박 의장이 국내에 없으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5월 3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전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침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더 물러날래야 물러날 곳이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왕장관이 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보니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설 거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며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온 현직 검사 3명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저 말뿐인 거죠.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검찰 주요 보직을 채울 경우 검찰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 직활 조직이자 친위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설 특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사건을 선별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도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도 법무부가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특수부 시절 본인의 오른팔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필요 없죠. 그냥 한동훈 검사가 민정수석 역할도 하면 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증거를 남깁니까? 수사 지휘권 발동한다고?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원래 개별 수사 지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남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헛소리예요. 그 이전에는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니까 그냥 전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전화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전화 안 하니까 수사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도 법무부가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법무부가 다른 모두 정부 부처의 인사검증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검찰로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검찰 제국이라고 하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다 검찰로 인사검증도 하고 민정수석도 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권 행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둔 건데 단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뒀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면 그 단서가 의미가 없죠. 다 한 몸이니까. 다 같은 편 아닙니까? 이에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막강한 실세 장관의 탄생을 우려했습니다. 또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민정수석,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아우르는 모든 역할을 맡게 돼 명실상부한 한 몸이 되어버렸다고 직격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권력자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넘어야 할 검증의 벽 또한 높은데요. 우선 한 후보자가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피의자 신분인 거죠.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고 면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임명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후 이제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보도가 어제 좀 있었습니다. 39억여 원으로 신고가 됐는데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중 5번째로 많은 재산이고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주는 16억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돈이 많은 게 잘못은 아니죠. 네. 잘못은 아닌데 다주택자예요. 예, 보니까 주택이 2개고 건물이 하나고 근데 또 특이하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은 타워팰리스의 전세. 네. 예, 이 존소의 소유권자 찾아봐야죠. 소유권자, 지금 소유권자 말고 최초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 등기부 등본을 안 봤는데 좀 약간 이상한 거주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현재 전세로 주거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였으며 현재는 골드만삭스의 사회이사이자 사내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사시 37회
연수원 27기로 동기이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삼성 승계 작업에서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2년부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비선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왜 굳이 골드만삭스의 사회이사이자 사내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 소유의 타워 팰리스의 전세로 입주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나나요?